네, 페어링 HR 신윤종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, 꼭 알아야 될 포인트를 콕 집어드는 시간이죠. 네, 바로 모셔보죠. 신윤종 대표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 주제부터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 네.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에는 관심이 없다. 오, 뭔가 영화 제목 같은데요? 이게 무슨 말일까요? 네, 무슨 말이에요, 이게? 예,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주제를 좀 무겁게 가져오는데 사실 오늘 그 삼성그룹이 사트 합격자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. 오늘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이 삼성그룹의 면접 전형이 시작이 되는데요. 이번 주는 좀 면접 보는 분들이 좀 적은데 다음 주부터는 이 삼성그룹 면접 보는 분들이 확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최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취업 블로그에 보니까 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쫙 이렇게 보니까 그 삼성그룹의 그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네. 그만큼 많은 구직자분들이 좀 관심을 있어 하시고 또 사실 그 불합격해가지고 면접에 못 가시는 분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그룹 면접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재건 씨 혹시 마지막으로 면접 보신 게 언제신가요? 마지막으로요? 예.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. 2년 정도? 예, 2년 정도 전에 제가 예. 면접을 봤었어요. 예. 저는 사실 좀 최근에 좀 면접을 봤었는데요. 네.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강의할 때 그 임용 전에 면접을 보자고 해서 사실 제가 면접을 가리키는 입장인데 갑자기 제가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상당히 좀 머리가 좀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요. 네네네. 막상 또 면접을 봐보니까 그 상당히 오랜만에 하면서 이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 구직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한다, 힘들어한다,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신현용 대표도 우리 같은 사람이군요. 예, 결국 면접도 면접을 보시고, 보시고 또 면접 때 하시고. 떨기도 네. 하고 말이죠. 예, 좀 구경하고 싶네요. 자, 요즘 삼성그룹이 이제 채용에 있어서 네.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. 그게 이제 어떤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? 예, 맞습니다. 그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삼성 SA라는 것이 생겨서 많은 구직자분들이 조금 혼란을 겪으셨고요. 또 올해는 삼성 SA가 작년에는 3,000자 작성이었는데 올해는 6,000자입니다. A4 한 장이 2,300자니까 어느 정도 분량인지는 좀 감이 딱 오시겠죠. 네.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작성 기일을 좀 충분하게 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성 기일을 딱 이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구직자분들이 상당히 그 제한된 시간에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.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. 또 올해는 인성 검사를 그 면접 전형 날 같이 보게 바뀌어서 이 적성 검사를 보지 않습니다. 적성 검사만 보고 이 인성 검사 따로 보기 때문에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. 또 이 토론 면접이 없어졌다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. 사실 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토론 면접이 상당히 평가하기가 쉬운데 좋은 인재가 뭐 단순하게 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 좀 이 대진운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 좀 자기가 그 말을 잘 못해서 떨어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면접부터는 이 토론 면접이 과감히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좀 이 토론 면접이 없어지고 인성 검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신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게 토론 참 면접이 조도 잘 만나야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네. 토론 면접이 사라졌어요. 그리고 인성 검사를 좀 다른 날에 하는 게 이제 변화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토론 면접이 없어졌으면 그 대신에 새로 생겨난 면접이 뭐 있는 건가요? 이제 또 뭐 새로운 게 있느냐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그 새로운 면접 방식이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그 해오던 인성 면접과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그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좀 더 비중이 있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네. 삼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공계랑 비이공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직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 면접 전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. 각 분야별로 이 면접의 방법의 기술이라던가 뭐 시간 배분 그리고 이 사전 준비의 유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자기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면접 진행을 받아야 되는지는 많이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또 선배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보통 면접은 각 계열끼리 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나 그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. 보통 이 유형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꼭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해보면은 일단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에는 이 인성 면접에 1분 자기소개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뭐 인성 면접이다, 임원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다대일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 자기 소개를 할 때는 당연히 자기 이야기를 해야겠죠. 그리고 또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자기가 준비되어 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. 또 이 자신의
경험과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인재상이 어떻게 맞는지 이 교집합 부분을 잘 찝어서 자신을 딱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중요한 점은 1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. 네. 딱 1분 만에 안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.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조 단위로 움직이면서 대기 시간도 있고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자기가 1분 자기소개서를 하고 나서 자신에게 배정된 시간을 너무 길게 써버리면 뒤에 면접 보는 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이 조금씩 밀리게 되겠죠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면접 후기를 좀 찾아보면 너무 오래 기다렸다. 4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10분 만에 면접을 보고 나오니 너무 허탈했다. 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사실 삼성 면접에 가서 그 시간이 오버될 경우에는 면접관이 그냥 됐어요 하고 잘라버립니다. 네.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잘 지켜라.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혹시 두 MC분들 이제 전문적으로 이 방송을 하시니까 네네. 1분을 얘기해라. 그러면 보통 몇 초 정도 얘기할 걸 준비하십니까? 1분이요? 예. 저는요, 한 45초? 45초. 네, 왜냐하면 경험상 보면은 긴장을 하면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45초 정도를 준비를 해서 말이 안 빨라지게 좀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서 한 1분 정도로 맞출 것 같아요, 저는. 어떠세요, 재권 씨는? 저는 그냥 한 30초 정도 합니다. 왜냐면 저는 이제 또 즉흥적으로도 생각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30초 키포인트만 딱 해놓으면은 어차피 제가 말할 때 또 이 미사역으로 붙여요. 형용사라든지 그러다 보면 1분 정도 딱 떨어집니다. 예, 보통 이제 우리 재권 MC처럼 이렇게 애드립 딱 해가지고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면접 자리에서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1분을 얘기해라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40초를 딱 준비해라 이렇게 조언을 그렇죠.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보통 40초를 준비하는 이유가 사실 이 면접관 분들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떨립니다. 앞이 하얘집니다. 반드시 버퍼링 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짧게 준비를 해가야 1분을 맞출 수 있다. 이 부분을 좀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. 네, 1분 자기소개는 한 40초 정도 준비해가라. 이거 예.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네. 저 안 떨 것 같죠, 선혜 씨? 떨 것 저도 같아요? 떱니다. 저도 2년 전에 제가 사람이시잖아요. 네. 모 회사에서 면접 받다가 덜덜덜 떨다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떨리죠, 면접. 그렇죠. 예. 네.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? 예, 또 인성 면접이 각 면접자별로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지원자들이 삼성 에세이에서 이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적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자기 지원 동기나 왜 삼성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왜 이 사회 이슈를 선택했느냐 네. 이 부분에서 질문을 보통 받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 주제를 왜 썼는지 에세이에서 이걸 가지고 왜 얘기했는지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득 양극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삼성 에세이에 그 4번 항목을 썼다.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연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약간 압박식으로 한두 개 정도 이어지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.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보면은 뭐 비연고지에서 근무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는 어디 지원했고 혹시 붙으면 우리 삼성이나 다른 회사 중에 어디 가겠느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. 그리고 뭐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얘기해봐라. 면접이 끝난 직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대답을 좀 물어보고요. 또 네. 합격을 하면 사실 한 달 정도 연수원 들어가기까지 이 대기 시간이 있거든요. 네네.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 좀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좋겠죠. 네. 그래서 이런 그 공통적인 질문 리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. 네, 한 달 그렇군요. 동안 뭘 할까, 진짜. 그러게요. 이런 질문도 좀 신선하고 네. 다른 회사 어디 지원했냐, 동시에 붙으면 어디 갈 거냐 이런 거 좀 민감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콕 집어서 질문 리스트까지 주셨고 큰 도움 될 것 같은데요. 자, 다른 질문들도 하겠죠. 어떤 질문 할까요? 예, 당연히 합니다. 네. 예, 질문을 하는데요. 면접을 솔직히 아주 못 보면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사실 질문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질문만 하고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조금 관심이 있는 면접자가 얘기를 잘 한다면 에세이에 적은 내용 중에 만약에 뭐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네. 했으면 그 동아리는 왜 했냐, 그 동아리 안에서 역할이 무엇이냐, 동아리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뭐 변화된 점이나 바뀐 자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거든요. 그래서 또 어학연수 갔다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경험 부분에서 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. 사실 어학연수 갔다 오면은 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. 좋은 경험하고 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
본인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또 질문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개별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런 질문들을 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자, 삼성의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예, 일단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까 저희 오늘 주제처럼 지금 뭐 하는지, 뭘 잘하는지, 여태까지 뭐 했는지는 사실 이 인사 담당자분들 관심이 없습니다.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.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딱 얘기해 준다면 사실 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좀 사건 사례를 좀 하나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. 뭐 이제 이 면접을 딱 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 그 면접관 분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기가 해왔던 역할이나 자기가 어떤 조직에서 경험 등을 잘 풀었던 그 면접자들한테 조금 더 자기가 좀 이 질문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좋은 점수를 줬다 이런 인사 담당자들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이 그룹에서 사실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성향을 가진 구직자분들이 좀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을 좀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 삼성그룹에서도 또 다른 기업이나 이런 인사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. 네네. 이런 유형의 분들이 사실 그 조직에서 적응을 하거나 어떤 근무 평가나 다른 사람과 업무를 할 때의 협업이나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이 좀 전반적인 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을 최대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을 좀 최대한 찾아내서 좀 뽑지 않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는 이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분들은 이게 말하는 부분에 이제 상대방이 딱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뭔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기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면접하는 부분을 찍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서 내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지 다른 사람과 일했을 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얘기를 하는지 먼저 좀 점검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또 하나 이제 남은 중요한 과목이 프리젠테이션 면접입니다. 토론 면접이 없어진 만큼 프리젠테이션 면접이 좀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. 네. 어때요? 비중이 좀 높아졌나요? 이번에는 확실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그래요?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지원 계열에 따라서 PT 면접 제기가 나오고 뭐 원주 방향의 압력 이런 것 등을 좀 기술적인 걸 물어보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강관을 어떤 각도로 감아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. 사실 이 문제를 보고 나면 이공계 지원자분들이면 어느 정도 이 문제 1번과 2번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. 네네.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놓여졌던 상황입니다. 이 분명히 친환경 그리고 이 환경공학이라는 그 문제를 앞에서 상황을 주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전문적인 엔지니어로서 또 연구개발직 사원으로서 또 CEO로서 이런 문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그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넓게 깊게 생각해보고 발표한다면 그 면접관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어렵네요. 예. 자, 사소한 것 같지만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중요한 팁을 주셨어요. 네.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뭔가 칠판에 썼다면 반드시 지우고 나와라. 이거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예인 것 같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공계 질문 어렵네요. 제가 이공계가 아니어서 그런지. 그래도 이공계 분들은 참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상황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우리 신현주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요. 네. 네, 면접 보러 가는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좀 해주시죠. 예, 그 면접관 분들이 요즘 상당히 신세대 분들과 똑같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십니다. 면접관 분들께서 펜으로 이렇게 작성하면서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고 노트북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입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당황하지 마시고 면접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취업의 기술 오늘은 HR 페어링의 신현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. 취업엔 우리가 있다.